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인드 체인지 주석입니다. 똑같이 어떤 상황을 본 10명의 사람들이 좋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0명이 다 좋지 않는 상황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고 하죠. 한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뭔가 기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그런 예감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희망적이고 즐거운 이야기를 전달해 줄 수 있다라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10명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느껴보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하음 중중 법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우리의 부족한 점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민들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반가운 손님이 여기 계셨군요. 오랜만에 뵀는데요. 네, 우리 주병선님 너무 오랜만이에요. 노래로 인사를 좀 드릴까요? 봄꽃과 같이 오신 분이니까 당연히 준비하시고 오셨겠죠? 제 노래 들꽃이라는 노래가 역주행하고 있거든요. 저 그 노래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봄도 되고 했으니까 네. 꽃과 관련된 노래. 좀 슬프지만 제 노래. 사랑이라오 한 송이 꽃이라오 천송이 만송이 당신께 주고픈데 여기까지. 무엇을 이렇게 요구하더라도 바로바로 즉답을 해주시는 분 같으세요? 고민을 좀 상담하러 왔는데 노래를 또 하시다 보니까. 아니 그래서 아마 주병선님의 노래를 들으시고는 아마 고민이 싹 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렇게 제가 우리 주병선님 뵈니까 얼굴도 잘생기셨죠. 노래도 좋죠. 말씀도 너무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뭔가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계신 게 혹시 있으실까요?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항상 네.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좀 위를 보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저보다도 네. 인기가 높았던 네. 그런 선배님을 보고 부러워하고 나는 어떻게 저게 좀 따라가야 할까? 나는 저분의 무대 매너에 비해서 내가 이런 점이 좀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어느덧 원로가 되다 보니까 전통가요 쪽으로 네. 젊은 세대의 그 건강, 활기찬, 그 활력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또 운동을 해야 되겠다 네. 생각을 하면서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감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그 말씀 해주시는데 실갑산을 부르실 때의 그 풋풋함 아직도 여전히 남아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더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건재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그 말씀 참 좋으셨던 말씀이에요. 뭐냐면 항상 겸손한 마음도 가지고 계신 거잖아. 나는 항상 부족하다. 뭔가 좀 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은 나 완전 굉장히 완벽해 이런 자만심보다는 그럼요.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고 또 주변도 좀 행복하게 해주실 것 같은 생각 들어요. 세상에 뭐 어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조금 부족한 면과 또 그 부족한 면을 스스로 채우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또 상대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서로의 장점과 또 모자란 부분들을 보완해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더해서 세상은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부족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느 사찰에 아주 근사하게 담을 만들어 놨다고 해요. 그런데 이 근사하게 돌을 쌓아서 담을 만들었는데 딱 한 군데가 뭔가 이 돌이 모자랐던지 벽돌이 부족했던지 조금 삐뚤하게 예쁘게 생기지 않는 돌이 박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찰에 담을 만드신 스님께서 지나다니면서 계속 그것만 쳐다봤던 거예요. 999개의 벽돌은 너무나 예쁘게 잘 쌓여져 있는데 한 개의 그 담장의 벽돌 한 장 때문에 계속 마음에 걸리고 걸렸는데 어느 날 그 사찰을 찾은 달은
스님께서 그 담장을 보시고 감탄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담장을 만들 수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 사찰의 주지 스님께서 무슨 담장이 예쁘냐고, 지금 저 한 장 튀어나온 벽돌 때문에 마음이 걸린다라고. 그러자 오늘 처음으로 이 사찰을 찾으신 스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하죠. 999개의 그저 아름다운 벽돌이 쌓여져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의 잘못 쌓여진 벽돌 때문에 마음을 항상 그렇게 불행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아름답게 쌓여진 999개의 담장을 보고 행복해 할 것인가? 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수 있을까요? 자신의 부족한 점, 모자라다라고 생각한 점이 오히려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는 장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또 삶의 희망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부족하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더 많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서로 다른 점으로 또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한 개의 잘못 쌓아진 벽돌 한 장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우리 삶에 999개의 아름답게 쌓여진 여러분들의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봄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마인드 체인지에서는요, 여러분들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컴플렉스에 대한 부족한 점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께서 나는 이게 부족하다. 네. 유튜브를 이제 시작을 할까 말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야죠, 해. 요즘 해야 돼. 네.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되면은 카메라 장비도 필요하고 조명도 필요하고 이제 뭐 편집 도구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부모님한테 이제 용돈을 받고 생활하는 게 아니고 제가 조금씩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입장으로서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고 하니까 이게 부모님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면서 이제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좀 들고 왔습니다. 현장에서 함께하고 계신 분들의 이 조언이 참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유튜브도 저도 이제 시도할 때가 벌써 한 4, 5년 됐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 시도할 때 딱 이 정도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야, 이거 하려면 스튜디오 또 편집도 해야 되고 뭐 카메라도 있고 뭐 조명도 있고 똑같이 생각을 했거든요. 네. 또 어느 정도 칠갑산 부르는 가수니까 퀄리티가 좀 떨어지면 안 그렇죠.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해보니까 그 비용이 없죠,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 카메라 지금 핸드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핸드폰 하나 가지고 또 어플을 다 깔면 되니까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제일 우선적인 게 시도를 하기 전에 겁을 먹으니까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근데 간단한 게 유튜브 같은 경우는 내가 그 녹화를 했잖아요. 잘못되면 삭제하면 되지. 올리기 전까지. 그게 너무 좋잖아요. 우리들 일상생활에 실수한 것은 나중에 그게 남지만은 유튜브 이게 영상 같은 경우는 내가 잘못 찍었다 하면은 그 삭제하고, 찍어도 별로 밉다 하면 또 삭제하고. 그러니까 항상 되풀이할 수 있으니까 좋아요. 말씀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우리 연구님? 일단 말씀을 들어보고 느낀 거는 일단 부딪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부딪히고 실패해도 할까 말까 할 때는 하는 것이 좋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부딪혀보고 절망을 해야 되는데 부딪혀보지도 않고 그냥 고민만 했던 게 이제 어린 것 같은. 그런데 우리 MZ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MZ세대는 아니죠. 따라가야죠. 배워야죠. 그렇죠. 예. 근데 요즘에 이렇게 젊은이들 보면 뭔가 기계를 다루고 또 어떤가요? 뭔가 이게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신속 정확하더라고요. 예, 빨라요. 빠르고 어떤 설명을 해주더라도 굉장히 빨리 이해를 하고, 특히나 우리 연구님 굉장히 영리하게 보이잖아요. 어떤 파트의 그런 유튜브를 생각하고 계신 저는 거예요? 이제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먹방 이런 걸 준비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주병선님 먹는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한번 출연해보시는 것도 유튜브 후배에게 큰 힘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놓으니까 다 출연을 해주고 거의 제가 한 반년을 출연을 자리 잡을 때까지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지금 우리 용구님과 약속을 해주신 거죠, 그러면? 아, 그럼요. 근데 많이 먹지는 못하고 네. 이것저것 제가 짧게 먹을 수는 있는데. 아니 이렇게 보면 요즘 유튜브도 참 다양한 것 같아요. 먹는 먹방부터 시작해서 여행도 다니고 다양한 컨셉을 가지고 있어서 뭐 이런 건 사실은 고민을 할 수가 없지만 우리 또 주병선님께서 해결을 다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출연 약속까지 해주셨으니까. 원래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쉽게 이제 들리실지 모르는데 너튜브를 시도를 하려고 막 할 때는 엄청난 고민이에요. 야, 이거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깜깜하고. 근데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한두 명씩 나면 그때부터 좀 틀려지는 거예요. 오늘 너무 잘 왔어. 그래서 선배가 필요하고 스승이 그렇죠. 필요한 거예요. 그럼요.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그러고 있어요. 아, 내가 왜 해결을 스님께서. 아니 그래서 아마 오늘 전문가의 전문가의 자격으로 오셨지 않았나 싶어요. 아주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영상을 보고 행복해지고 즐거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좋은 영상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족한 거. 우리 옆에 지민님이 계시는데요. 네. 부족한 게 뭐가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요즘에 10년지기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 때문에 사실 고민이 좀 생겼어요. 그래요? 네. 친구가 어떤 좀 마음을 힘들겠나요? 아니면은 제 마음을 요즘에 많이 힘들게 하네요. 어떤 일로? 한 10년 전에 모임에서 우연히 만난 친구인데 네. 저랑 뭐 취미 생활도 너무 잘 맞고 뭐 성격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이 친구랑. 네. 그러니까 급속도로 다른 친구에 비해서 사실 제가 이렇게 누구랑 빨리 친해지는 성격은 아닌데 네. 그 친구랑 굉장히 빨리 친해졌던 것 같아요. 뭔가 근데- 이렇게 코드가 맞다고 네네, 하죠. 네. 맞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친구가 갑자기 뭐 원래 성격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뭐 약속을 잘 안 지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약속인가요? 그러니까 본인 나하고 이제 어떤 약속을 했어요. 뭐 30분은 기본이고, 보통 1시간, 2시간, 뭐 당일날 같은 때 만약에 저는 모든 일정을 뒤로 미루고 그 친구를 만나러 네. 나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열심히 앉아 있는데 1시간도 늦었어. 오려나 마려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못 온다고. 난감하겠네요. 그렇죠. 네, 저는 네. 그 친구 때문에 다른 일을 못 보고 나온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를 도대체 뭘로 생각을 하지? 내가 도대체 여기서 이렇게 이 친구를 기다릴 만큼 그 친구가 나한테 소중한 친구인가? 뭐 그런 생각도 자꾸 들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결정적인 거는 저한테 돈을 좀 빌려갔어요. 네. 그것도 뭐 한두 번은 아니긴 한데 아니 저는 달라 소리를 안 했어요. 빌려주고 알아서 주겠지 했는데 계속 뭐 내일 준다, 뭐 3일 있다 준다, 일주일 있다 준다 계속 저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주지도 않으면서. 네. 차라리 저 같은 경우 그래요. 네. 응? 친구기도 하고 하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힘드니 뭐 나중에 내가 돈 생기면 줄게. 기다리지 말고 그렇죠. 응. 네. 일단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계속 자기 스스로 혼자서 약속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나죠 또. 네. 나를 도대체 뭘로 본 거지? 이 지키지 친구가. 못할 약속이니까. 네. 그래서 요즘에 이 친구하고 도대체 계속 친구로 이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참에 또 나이 먹으면 친구를 정리하라는 그런 말도 있긴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친구를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고민에 조금. 아마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사실은 특히나 오래된 친구이기도 하고 네. 또 그만큼 또 마음을 나눈 친구이기도 한데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이는 돈거래를 하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예 또 뭔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부탁을 할 경우에 그냥 줄지언정 빌려주지 말라는 그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소자비는 대난이 된다고. 적게 베푼 자비는 큰 환란이 될 수가 있다라고 또 우리 뭐 스님들은 이런 표현을 쓰기는데 일반인들은
잔인정은 불화의 씨앗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조금은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 돈을 빌려달라 하든지 또 친구가 약속 시간을 제대로 안 지킨다든지 할 때는 뭐 한 두세 번 정도는 사실은 이해해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하게 되면 오히려 그 친구로 하여금 우리 불교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까르마를 만들어내게 하는 원인 제공을 해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그 운전할 때도 사고 방조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상대가 자꾸만 약속을 어기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뭔가 위선적인 말을 하게 내버려 두는 것도 오히려 까르마의 형성, 방조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3번 정도는 조금 이해해주고 봐주지만 그것이 너무 도를 지나칠 때는 난 굉장히 힘들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저는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자꾸만 돈을 빌려달라 하는 것도 습관성일 수도 있고 또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도 습관성일 수가 있더라고요. 그 사고 방조죄에 같은 범죄를 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좋지 않은 업을 형성시키는데 우리도 가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둔다면 조금은 친구로서 충고를 해 주시기도 하고 이런 점은 좋지 않은 점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고 어리석은 사람과 길을 가는 것보단 무소의 뿔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홀로 가는 것이 낫다라는 그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금묵자억이랬죠. 너무 먹물은 옆에 두면은 나도 모르게 동화되듯이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그렇지만 쉽게 뭐 포기한다거나 우리 친구인데 참 그런 마음 내는 게 쉽지 않으니까 몇 번 정도는 좀 봐주셨으니까 앞으로는 솔직하게 우리 지민님 마음을 좀 표현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면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이 친구한테 상처가 될까봐 사실은 마음은 있었는데 사실 말은 못했었어요. 그래서 업을 짓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오히려 상처를 막아주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조금 냉정한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 친구랑 어떻게 인연이 계속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해결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또 다른 좋은 인연과 또 우리 지민님의 그 연대에 맞는 또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거니까요. 너무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살아갈수록 날마다 고민은 생겨나더라고요. 이 고민이라는 게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내가 또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했을 때, 또 우리 사람 마음은 상대의 마음을 내 마음에 부합시키는 게 참 쉽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갈등이 생겨나고 문제점이 발생하는데요.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그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상대에게 그런 어떤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데요. 부족한 거. 이 자리에 또 어느 분이 또 나의 부족함이 있어서 고민이 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올해 64살입니다. 그러시나요? 젊었을 때는 참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이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서 뭐 생활고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했거든요. 근데 현업에서 은퇴를 하고 나서 이것저것 뭐 시도를 해봤지만 다 실패를 하고 또 지금 뭘 좀 하려고 그러면 이제는 그만하라고 그러고 더 이상 하지 말고 그러면은 할 게 없어요. 할 만한 게.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게 참 걱정이 많이 돼요. 사실은 또 누구나 또 이 연배에 또 가지고 계신 고민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는 좀 마음이 공허하다 그래야 될까요? 그런 면이 좀 많이 있죠.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즐거움을 찾아야 되는데 그 즐거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몇 가지 다 해봤는데
뭐 운동도 좀 해보고 사람도 좀 만나보고 뭐 일도 좀 해보고 했는데 이게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요, 우리가 이 한국 사회가 기부 문화가 좀 부족하고 또 봉사하는 문화가 많이 부족하다 하더라고요. 어려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사회 풍조가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힘든 일, 어려운 일, 조금 낮아 보인다는 일에 대해서 선입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자원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사실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하나하나 손길이 필요하고 그런 곳에서 좀 봉사를 해보시면서 또 다른 어떤 또 새로운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여러 가지 어떤 현상들을 보시면서 또 새로운 의지를 좀 다질 수 있는 저는 좋은 동기부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말씀을 주시는데 순간 들었습니다. 예. 은퇴라는 말이 참 무색할 정도고 아마 느끼시는 것이 그런 생각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젊은 날에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생활하셨고 또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약간 뒤로 좀 빠진다는 느낌? 근데 오히려 그럴 때 자신의 그 내면을 조금 다스릴 수 있는 봉사라든지 자선이라든지 그리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한번 올라가면 내려올 때도 있다라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럴 때 또 우리 수행도 필요하고 종교회마다 종교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꽃을 내려올 때 그 아름다운 곳을 봤다라는 그 시인의 시처럼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좀 겸손하게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세상을 위해 이롭게 해줄 수 있는 일들을 또 가족들을 위해서 이롭게 해줄 수 있는 일들을 많이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굳이 많은 일을 해서라기보다 내가 조금 가정으로서 좀 평화롭게 조금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모습을 자제분들이나 또 우리 또 아내분에게 보여주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재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이니까요. 네. 저도 굉장히 힘들고 또 이 가수들도 조금 거기 상태가 오는 경우가 그렇죠. 있거든요. 네. 저희도 이제, 그래요. 예, 그래서 30, 40대 때도 굉장히 헤매고 다녔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뭐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딱 스님 말씀 정답이었어요. 그때 우연히 제가 이제 봉사활동을 하게 됐는데 손, 발, 말을 또 못 하시는 분, 또 뭐 뒤처리도 안 되시는 어르신들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노래해주고 너무 미소 지어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걸 보고 느꼈어요. 야, 이런 분들도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무슨 이렇게 쓰잘데기 없는 이런 마음으로 생활을 하려고 하는가. 거기에 힘을 많이 얻었어요. 아, 나도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근데 오늘 딱 스님 말씀이 아니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베풀고 물질을 베푸는 것이 결국은 그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기도 하거든요.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주병선님께서 목소리가 재산이다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나름대로 이제 목소리가 재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점자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그 점자 도서관은 우리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그 책을 읽어주는, 읽어서 이렇게 녹음이 되어서 말 그대로 이제 오디오북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는 서비스죠. 하나의 봉사이죠. 점자 도서관을 아마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찾아가서 일부러 또 음성 테스트를 받더라고요. 그걸 또 테스트를 해놓고 오면서도 이제 며칠 동안 불합격되면 어떡할까? 그래서 점자 도서관에 제 음성으로 책 한 권이 녹음이 되어서 그것도 봉사잖아요. 하나의 자선이기도 하고 내가 가진 것을 또 누군가에게 잘 보이지 않는 분들에게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는 거 저는 일부러 찾아 나섰거든요. 그래서 한번 용기를 내셔서 누군가를 도움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에게 희망도 생겨나고 뭔가 나도 다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도 분명히 가지게 된다는 거 한번 경험해 보시고 다시 한번 꼭 만나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좋지 않은 표현으로 열등감이라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열등감의 반대말이 어떤 건 줄 아세요? 희망이라는 거예요. 네.
희망을 가지시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시고 좀 힘드실 때 기타 들고 나가셨잖아. 그렇죠. 저도 점자 도서관을 갔거든요. 목소리 하나 들고. 그래서 각자의 장점이 분명히 우리 스스로는 알고 있어요. 무엇을 해야지 누군가의 기쁨을 주고 무엇을 해야지 내가 행복해진다라는 것을 스스로 답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만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한번 용기를 내는 순간 또 새로운 용기가 생겨나니까요. 네, 꼭 그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부족함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 마음의 약간의 그 부재에 대한 이야기. 네. 저의 나이가 지금 40대 중반이다 보니까 지금 저는 제일 큰 고민이 육아예요. 그쵸. 지금 뭐 나이가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젊으셨을 때는 자식들 키우시느냐고 그렇죠. 되게 열심히 일하셨다고 반대로 지금은 육아 걱정을 하시군요. 저는 반대로 지금 육아에 제일 전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제일 잘하고 있는 건지 고민도 되고 사실 6학년 아들과 이제 4학년 딸을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한창 육아에 신경 쓸 나이군요. 그래서 내년이면 또 중학교에 입학도 해야 되고 진학도 해야 되는 아이인데 아직은 좀 엄마가 보는 입장에서는 좀 아직은 성숙하지 못해서 아직 아이다운 면이 있어서 이제 사춘기가 곧 올 것도 사실 그땐 제가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될지 막막하기도 하고 또 아이가 FM적인 성향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가요? FM이다. 오늘 학교를 갔다 오면 다음 할 일이 있는데도 숙제를 빨리 해야 돼요. 그 숙제를 못하면 너무 불안해서 다음 차에 가는 길에서도 빨리 숙제를 해야 되는 아이예요. 그 성향으로 좀 저는 둥글둥글하게 친구들과도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중학교에 진학을 해서 아이들하고 그 성향 때문에 좀 마찰이 생기고 이러면 그땐 제가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또 스님께도 좋은 말씀 좀 도움도 받고 싶어요. 우리 그 지은님께서 어린 시절을 학창 시절 어떻게 보내셨는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좀 더 자유분방하게 좀 잘했던 것 같고 또 둘째 아이의 성향이 있어서 부모님이 오빠만 조금 좀 타이트하게 잡으셨다면 둘째는 쟤는 알아서 하는 아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스스로 하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자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봤는데 제가 한번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꾸 저도 모르게 감정이 자꾸 복받치더라고요. 어느 날 스님이 쓴 다른 스님께서 쓴 책을 보는데 제가 기분이 나쁘거나 뭐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그 전에 저의 업이었다는 얘기를 쓰여 있는 거예요. 그 20대 때, 30대 때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책을 한 3분의 2 정도 읽고 덮어버렸어요.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너무 안 좋더라고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너무 이해가 돼요. 공감되시죠? 저도 예전에 그 출가에서 어른 스님들께서 업보중생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굉장히 듣기 싫은 거예요. 왜 업보중생이라 하실까? 그런데 이제는 그 말씀이 너무 절절하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어제도 전생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10년 전도 전생이고 내가 우리 지은님께서 어린 시절도 벌써 전생이 되었는데 결혼하셔서 아이들에게 은연중에 어린 시절에 조금 타이트하게 그런 것을 절제하고 좀 바르게 생활해야 된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알려주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 보이지 않는 업력을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것을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 느끼고 계시니까 약간은 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만 조금 유도만 해주신다면 아드님이시라고 하셨네요. 그 아드님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마음을 풀고 조금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좀 나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상자들 제자 스님들이 있는데 학교 공부를 일반 대학에서 학교 공부를 하는데 과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학교를 가야 돼서 오늘 뭐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그렇게 막 고민을 하면 오늘 학교 가지 마 이러거든요. 오늘 학교 가지 말고 숙제 공부하지 마. 근데 스님 어떻게 스님은 제자들에게 상자에게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느냐고. 근데 그 순간은 굉장히 우리 상자 스님들이 편안해지는 얼굴을 하더라고요. 어차피 숙제를 해야 되고 과제를 해야 되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 어머님의 영향, 저는 또 은사로서의 그 영향이라는 것이 에너지가 꼭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는 해야 되지만 약간의 자유로운 에너지를 우리 지은님 입장에서 조금 아드님, 따님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근데 먼저 그거 아십니까? 우리 지은님께서 먼저 평화로워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편안해지면 공부하지 마, 공부해 이런 것도 에너지로 바로 우리 부모와 자식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전해지는 것인데 내가 마음속에 너무 FM적인 나는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 뭔가가 전해지기 때문에 네, 아드님도 그 어머님의 마음을 엄마의 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나는 이렇게 엄마의 마음에 충실하게 해야 돼. 이것이 은연중에 나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지은님 먼저 평화로움을 유지하시면서 네. 맞아요. 에너지 다 전달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스님 얘기를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이가 12월생이라서 조금 어릴 때는 네. 좀 늦게 다른 아이들보다 늦게 성장을 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제가 빨리빨리라는 다그친 마음이 있었죠. 너무 네. 많이 다그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좀 더 FM적으로 변하지 않았나 해서 다 제 탓인가라는 생각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 모든 것은 나로부터 비롯됐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보이지 않는 마음의 옷깃을 여미게 되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느슨한 마음도 우리는 필요하거든요. 쉼표도 필요하고 그런 것이 아이들에게 다그치는 마음, 무조건 빨리 해야 되고 잘해야 된다는 마음도 물론 있지만 조금은 평화롭게 5살, 7살, 10살, 13살의 그때에 살아갈 수 있는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부모님의 몫이 아닌가 싶어요. 지은님의 마음이 네모의 마음의 틀을 가지고 있으면 아들이나 따님의 마음은 동그라미일 수도 있고 트라이앵글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나의 그 마음의 네모의 마음에 자꾸만 맞추려고 하다 보면 다른 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굳이 맞추려고 나에게 적합하게 내 마음에 들게 이렇게 주문하기보다는 각자의 개성대로 살 수 있도록 그런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시는 게 아이들에게도 좋고 우리 또 어머니에게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그리고 또 바른 마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계속 마음의 합장과 기도를 해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고맙습니다. 고민과 어떤 고뇌 그리고 나의 부족함과 결함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리에 또 우리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시는데요. 네, 저는 외국에서 살아오신 분들도 고민은 분명히 있는 거겠죠. 우리만 있는 거 아니죠? 네. 어떠신가요? 네, 요즘 배우 활동 일하는데 네. 네, 아직 유명하지 않아서 네. 네, 일하는 것 많이 없어요. 오늘부터 굉장히 유명해지실 것 같아요. 우리 불교 방송 보시는 분들에 의해서. 네. 그리고 와이프도 있고 애기도 있어요. 네. 네, 책임지실 수 있을까요? 네. 이런 고민이 있어요. 네, 네. 아마 이 외국에서 성장하시고 태어나셔 성장하시고 또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셨는데 또 결혼을 또 한국에서 하셨군요. 네. 네, 하시면서 또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배우 활동 하고 있어요. 배우? 네. 아, 네네. 유명하지 않았어요. 아니 저는 이 자리에 오신 것만도 굉장히 유명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거에 대한 고민, 또 현실적인 고민도 분명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도 있는 거죠. 네, 있어요.
네, 부양의 책임도 있고 생활에 대한 고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배우의 그런 연애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거잖아요. 또 선배님이시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아, 이걸 한 걸음 떼기가 어렵고 또 떼기가 어렵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한번 이 세상을 내가 떠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번 더 환생을 해서 다시 태어났다. 못할 게 없는 거야. 창피하지도 않고.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은 모든 일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기동량이라고 그러고 눈동량이라고 하는데 무슨 연기라든가 무슨 노래라든가 모든 저 생활 패턴을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면은 자연스럽게 몸에 동화되어 가는 걸 느꼈거든요.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문화와 정서가 달라서 적응을 못하는 것도 분명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몇 년 정도 되셨나요? 8년 됐어요. 8년? 네, 8년 됐어요. 근데 그 연속 아니에요. 그 플랜스토라고 다시 한국에서 왔다 갔다 하시고. 왔어요. 네, 네. 조금 전에 우리 주병선님 말씀처럼 발을 내딛는 것이 중요하죠. 또 어떤 생활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에 배우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을 또 하실 수 있는 네, 여러 가지 일들을 조금 찾아보시고 함께 해야지 이제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특성은 외국인들을 뭐 못 받아들이고 온 게 아니고 너무 좋아해요. 그렇죠. 네.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아까 이 친구도 너튜브 같은 거 하듯이 또 부수적으로 그거를 해보시고 우리 또 불교 이왕이면은 불교 발전을 위해서 우리나라 그 산사가 너무 좋아요. 사찰도 너무 좋고 하면서 소개해 주는 것도 그런 걸 한번 선택을 해갖고 해보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지금 네, 진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데요. 그렇죠? 한국 사찰의 문화라든지 한국 또 문화도 마찬가지로 네, 같이 우리 한번 협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유튜브 제작을 하셔서 오히려 유럽이나 프랑스 쪽에 이렇게 사이트에 나가게 되면 오히려 뭐 더 유명해지실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사찰 소개하고 굉장히 유명하신 스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 스님을 뛰어넘으실 것 같아요. 제가 그 프로 많이 보는데 네. 너무 좋아요. 그 앞으로 네, 잘할 수 생각했어요. 네네. 잘할 수 있게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교수님 들을 때 기분이 좋아졌어요. 네. 아마 기분이 좋아지신 그 마음으로 아마 하시는 일 다 잘 되실 것 같아요. 다 해보세요. 네. 그리고 방송 끝나시고 세 분이 모여서 아마 유튜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총 5분께서 다양한 고민을 말씀해 주셔. 우리 주병선님까지 포함해서. 저 고민이 있는데 저는 고민 있어요. 어떤 고민이세요? 남의 부탁 거절을 못해요. 아까 뭐 돈을 빌려주고 어쩌고 그것도 일단은 다 통하는 거고 뭐 도와달라고 봉사 문제도 마찬가지고 뭘 또 뭐 어떤 걸 해주십사 하면 제가 또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뭐 새벽에도 전화 받으면은 저 칠갑산 주병선 가수가 필요하다 하면 새벽에도 나가고 몸이 아파서도 나가고 네. 그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고 왜 나는 참 이걸 부정을 못할까.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행복한 거 아니신가요? 아 힘들어요. 찾아주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불러주는 그렇게 사람이 있는 생각하는데 거잖아요. 네. 반대로 넘기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지시오. 너무 간단하시네. 간단하죠. 인생은 어차피 너무 심각할 필요가 없는 거란 생각 들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직관하는 마음으로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헤쳐나가지 못할 일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자기 업에 가려서 자꾸만 어렵게 복잡하게 만들어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불러주니까 행복한 거고 안 불러주면 어떡할 건가요? 그러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 나는 너무 심각했는데 간단하네. 간단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 일체의 유심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마음 먹은 대로 움직여질 수 있는 세상이니까요. 각자의 종교가 있으시면 종교의 신앙심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또 수행하시면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사실은
기도와 수행의 힘이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어질 때 해야 되는 하나의 우리 과제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명상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신 자리에서 굉장히 편안하게 손을 이렇게 무릎 위에 올려놓으시고요. 자, 호흡법이 있죠.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 잘하더라도 몸의 질병도 없어지고 마음의 괴로움도 많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자, 손을 편안하게 놓으시고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 숨이 들어오면 천천히 들이마시고 그리고 천천히 내쉽니다. 다시 한번 코로 숨이 들어오면 천천히 들이마시고 다시 천천히 내쉽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눈을 감고 흘러가는 시냇물을 떠올립니다. 흘러가는 시냇물에 나뭇잎이 하나 떠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 나뭇잎에 내 마음속에 있는 슬픔과 고뇌, 우울함과 불안함, 모든 근심을 올려놓습니다. 물은 흐르고 흘러 저 멀리 바다로 흘러갑니다. 물 위에 떠있던 나뭇잎도 바닷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사라짐 속에 우리 마음속의 모든 고민도 깊은 바닷속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엔 이제 영원한 행복한 마음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아주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면서 눈을 활짝 뜨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명상을 하기 전과 지금이 어떤가요?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근육이 튼튼하면은요 다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드는 건 이런 명상이나 수행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잠깐씩이라도 두 손을 모아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누군가를 위해서 합장해 줄 수 있는 그 거룩한 기도로서 여러분들이 더 행복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네, 행복한 시간들 이제 스스로 만드실 수 있으시겠죠? 네. 네.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서로 고민을 나누고 또 마음속에 괴로움을 털어놓자 방송 시작 전과 시작 후에 여러분들의 막 얼굴 모습이 바뀌어 있듯이 이렇게 화창한 날 햇볕에 뽀송뽀송 이불을 말리듯이 여러분들의 어떤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 또 나에게 어떤 결함이 있다고 느끼는 것을 오히려 당당하게 인정하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서로 공감하고 나눌 수 있을 때 그 부족함은 오히려 나에게 큰 행운과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은 귀하지 않는 존재들이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 법계 속에 가장 아름다운 꽃이고 행복한 존재들이십니다. 항상 행복한 마음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BBS 불교방송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마인드 체인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